세 가지 의혹을 왜 다 기다리셨나? 특히 위증 교사는 그 유창훈 부장판사조차도 소명이 인증됨.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제대로 전공법으로 있는 사건들 다 모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이겠네요. 효과적이라고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걸 다 합쳐서 하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셨어요. 예. 돌아보면 뭐 저는 참가로 일단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입법기관의 한 명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기를 해보면 세 가지 의혹을 왜 다 기다리셨나? 특히 위증 교사는 그 유창훈 부장판사조차도 소명이 인증됨. 물론 이제 정당의 대표라 증거인멸의 염려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그렇게 국회의원 되고 싶어 했고 당대표가 되고 싶어 했구나라고 우리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만 그걸 빼고 왜 위증교사 의혹 하나만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으셨을까? 또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꽤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집긴 했지만 부인의 압박 등으로 인해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을 한 그 즉시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셨을까? 그럼 좀 확률, 성공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시중에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제대로 전공법으로 있는 사건들 다 모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근데 나눠서 김성태 했으면 씨는 전공법이 아니고 그러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만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전공법이 아니었습니까? 의원님, 김성태 씨는 해외에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수사할 수 있는 것만 청구합니다. 시간이 압박이 돼서 그거를 그랬다. 사후영장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국회 체포동의안까지 거쳐서 사전영장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도 위증교사 의혹 하나만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그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아예 고민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있으면 충실히 다 수사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수사해서 그걸 기다렸다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하나씩 쪼개서 하는 것보다 정치적 부담이 있으신 거였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또 꼼수로 영장 청구했다고 제가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높지 않았을까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저희들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의 영장 전담 법관은 혐의가 인정돼도 기각할 수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방어권을 중심으로 보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 사건, 구속영장 처리 기준으로 봐서 저희가 이 사건은 야당 대표건 다수당의 대표이건 이걸 떠나서 이러한 범죄 혐의라면 영장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단독으로 의혹, 개별 의혹의 영장 청구할 검토는 안 해보셨다?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도적인 문제도 한두 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에 관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저는 뭐 법조인 출신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래도 어렵게 구속영장의 발급 기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지난번 국정감사에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예. 법원과 검찰이 예규와 규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특히 검찰은 구속 수사에 관한 지침을 이제 비공개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이 기준이 약간씩은 다른데 이것들이 갖고 오는 혼선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형사소송법을 똑같은 형사소송법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함에 있어서 법원과 검찰이 다르다. 그러면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선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기관의 역할이 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차이가 있으니까 법원이 있고 검찰이 있는 건데 가능하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총장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정관예우
그렇죠? 구속영장 즈음에 대해서는 영장판사 출신 정관 얼마나 쓰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해석이 갖고 오는 모호성을 파고들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에서는 검찰만 동의하면 예규 또는 그 지침에 대해서 일치의 노력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두 기준이 일치해야만이 국민들로 하여금 본인의 행동이 구속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영장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 지적하시는 전관 예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법원, 검찰 누가 갑이고 우리고 누가 주도하고 하기도 애매하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발의를 해서라도 이 예규를 최대한 일치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고 검찰도 물론 이제 목요일 종감 법무부 장관한테 똑같은 질을 할 예정입니다만 계속 이 합의를 한번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이 정치인의 구속 여부를 넘어서 구속영장 갖고 이렇게 정치권이 시끌벅적한 거, 또 누구 특정 판사가 잘했다 못했다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는 검찰은 모든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그때 지난주에서도 질의할 때 여러 집단지성 소위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 영장 전담 판사의 한 명이 다 한다. 정말 이걸 10명에게 나눠줬으면 10대 0의 결과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저는 오히려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지적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구속의 기준으로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고 있습니다. 주거 부정의 이유는 이미 사문화된 겁니다. 만약에 주거 부정이라고 한다면 노숙자만 구속돼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인데요. 제가 아주 고위직에 있는 화이트 칼라들에 대해 수사를 해도 화이트 칼라들도 구속이 된 다음에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도주하고 싶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또 증거인멸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영장전담 재판부에서도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놓고 너무너무나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고소장이 들어와서 제가 중앙지검에 결론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판사를 압박하면 안 된다. 빨리 시급히 처리해라 해서 각하 바로 처분했습니다. 70조 2항에는 구속영장의 기준이 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사안의 중대성, 참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나옵니다. 검사는 이 70조 2항에 주목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70조 1항의 구속영장 기준을 두고 70조 2항에 대해서는 이걸 참고사항으로만 두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검찰과 법원의 시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예규와 검찰과 법원의 내부 예규나 지침 문제가 아니라 법률을 구속영장의 기준을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든 뭘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둬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판사한테 배당이 되느냐를 놓고 판사가 어떤 성향이냐를 변호사님들이 따지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장 항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일반 항고 또는 즉시 항고를 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면 영장 항고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장 항고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합의부의 판단을 받아서 여러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판결례가 쌓이고 결정례가 쌓여서 국민들이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판사가 봤을 때 이 정도 사건은 영장이 발부된다 아닌다 하는 것이 투명하고 객관화되면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영장전담 재판부도 매번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제대로 전공법으로 있는 사건들 다 모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